최근에 제 지인이 영화제에서 힌드의 목소리라는 작품을 미리 보고 왔는데 국내 정식 개봉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보라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분 외에도 제 주변에 미리 본 사람들도 하나같이 극찬을 하길래 대체 무슨 영화길래 저러나 싶어서 저도 개봉 첫날에 바로 보고 왔습니다. 상영 회차가 워낙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녁 먹을 시간까지 포기하고 들어갔거든요. 배가 고파서 팝콘을 사서 들어갔는데 영화 시작하고 나서 상영관에서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팝콘에 손을 못 댔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상영관에 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인 은사자상을 받고 베니스 영화제 역사상 가장 긴 23분이라는 기립박수를 받은 카우타르 벤 하니아 감독의 힌드의 목소리입니다. 배경은 2024년 1월 2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민간단체인 적신월사, 우리로 치면은 119 같은 구조 콜센터가 있거든요. 민간인 피해자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대원을 파견하는 시스템이죠. 영화는 바로 이 적신월사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콜센터에 6살짜리 꼬마 아이 힌드 라잡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대피 명령이 떨어져서 삼촌네 가족이랑 다 같이 차를 타고 피난을 가다가 그 차가 무차별 총격을 받은 거예요. 그 참혹한 차 안에서 힌드 혼자만 살아남은 거죠. 구급차가 있는 곳에서 힌드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차로 딱 8분. 영화는 이 전화를 받은 오마르라는 직원과 동료들이 어떻게든 힌드를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피말리는 현장을 따라갑니다. 이제 6살밖에 안 된 소녀 힌드 라잡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과연 구조될 수 있을까요? 영화 힌드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급적 영화를 먼저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부터가 좀 특별한데요. 원래 다큐멘터리랑 극영화를 오가며 작업하던 카우타르 벤 하니아 감독이 SNS에서 우연히 힌드의 실제 통화 녹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걸 영화로 만들어내면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일지도 모른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힌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브래드 피트, 호아킨 피닉스, 알폰소 쿠아론, 조나단 글레이저 같은 세계적인 영화인들까지 뜻을 모아 지지해주면서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영화 내내 전투씬이나 피 튀기는 전쟁 장면이 단 한 컷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살면서 봤던 반전 영화들 중에서 이 작품의 반전 메시지가 가장 강렬했습니다. 그 비결은 이 영화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에 있습니다. 감독이 힌드와 적신월사 직원들이 실제로 통화했던 70분짜리 녹음 원본을 그대로 영화에 썼어요. 화면에 힌드를 연기하는 아역 배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통화 음파 그래프만 요동치고 실제 힌드의 목소리만 나옵니다. 게다가 콜센터 직원 역을 맡은 배우들도 촬영 내내 인이어를 꽂고 그 실제 힌드의 음성을 들으면서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극중에서 촬영하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당시 실제 직원들의 영상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이 연출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 갑자기 울리는 총성,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6살 아이의 목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청각만으로 전달되니까 웬만한 헐리우드 전쟁 영화의 시각적인 스펙터클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안내의 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혹한 현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그 안에 갇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기록만으로 비극을 증언한다라는 점에서 무척 닮아 보였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뉴스로 전쟁 소식을 접할 때 보통 민간인 몇백 명 사망,
이런 식으로 희생자들을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제목에 사람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그 희생자들이 각자 이름이 있고 목소리가 있었던, 실제로 숨쉬며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힌드의 목소리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들리고 있을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 의미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다룬 작품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의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이 경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누가 먼저 잘못했든 평범하게 일상을 살던 민간인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영화는 특정 이념을 설파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와 그 아이를 구하려고 발버둥치는 자원봉사자들의 절망감에만 집중합니다. 반전주의의 핵심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무고한 생명들을 파괴하는지를 고발하는 데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점인 거죠.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두 장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적신월사 콜센터의 리더격인 마흐디라는 인물의 딜레마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구조 파견을 조율하는 일을 하는데요. 힌드한테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오마르나 라나 같은 직원들은 8분 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당장 보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마흐디는 군이랑 협의가 안 끝났다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고집을 피웁니다. 워낙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관객도 오마르 쪽에 이입해서 절차만 따지는 마흐디가 엄청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흐디가 구조대원들 사진이 쫙 붙어 있는 종이를 오마르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다 민간인을 구하러 나갔다가 희생당한 동료들인 거예요. 마흐디 역시 그냥 답답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이 사지로 뛰어들다가 죽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 피 끓는 속을 억누르면서 절차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승인이 떨어져서 대원들이 출동하지만 그 길고 긴 기다림이 한순간에 허망해지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영화가 힌드의 목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조하다가 희생된 대원들의 입장까지 함께 담아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모든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격당하는 현실이 반전 메시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마르와 마흐디가 심하게 충돌한 직후 마흐디가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좀 있다가 오마르가 찾아와서 닫힌 화장실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서 핸드폰 게임을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진짜 총알이 빗발치고 애가 죽어간다고 울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미쳐버릴 것 같은 무력감을 견디지 못해서 잠깐이라도 현실에서 도망쳐서 멘탈을 붙잡으려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네가 이 총 쏘는 FPS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는 총싸움 게임을 한다고?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게임 속의 전쟁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통제권을 상실한 상황인 거죠. 그 무력감을 버틸 수가 없어서 잠깐이라도 통제 가능한 세계로 숨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실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 속 전쟁을 소비하고 있다는 그 기묘한 대비가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미국과 이란 전쟁 사태 뉴스를 보면서 적어뒀던 메모가 계속 떠올랐는데요.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공습을 맞아서 수업 중이던 아이들이 2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전쟁 발발 나흘 만에 민간인 사상자는 1000명을 넘었으며 중동 전역으로 넓히면은 3000명 이상 희생됐다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의료시설 20곳이 공격을 받았고 응급실이 무너지면서 직접 폭격을 맞지 않았더라도 죽음이 번지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수업 중인 아이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병원은 어떤 이유로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가자지구든 이란이든 또 그 어딘가든 장소와 시간만 바뀔 뿐 어른들의 욕심으로 일으킨 참상의 대가는 늘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고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도 뉴스에서는 또 다른 수많은 힌드 라잡들의 죽음이 매일같이 들려왔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콜센터 직원들의 무력함이 곧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 심정, 그 절망감이 스크린 밖에서 뉴스로 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와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방관하지 말라라는 말을 조용히 건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보기 편한 영화는 아니고요. 당연히 팝콘 먹으면서 볼 영화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의 참상에 나도 모르게 무뎌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보시면은 뭔가 마음속 깊은 곳을 툭 하고 건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발품을 좀 파셔야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꼭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